자, 이 상황에서 자, 오늘의 정착 토픽 세 번째 김현지 이야기입니다. 김현지 국감 안 나가 사실상 통보를 해버렸다. 이거 이재명 지시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김현지 논란을 가지고 그냥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뭐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언론도 신문도 방송도 전부 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런데 이 뭐 학력까지 가지고 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하긴 중요하죠. 김현지가 얼마나 국정농단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집권 전에 했던 거는 이제 국정농단이라기보다 비리 혐의를 막 감추는 거 이런 거죠. 가장 단적인 사례를 들면은 이제 국정농단은 이제 집권하고 나서고, 그 다음에 개인 비리와 관련한 내용들은 집권하기 전이죠. 제가 하나씩만 딱 비교를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공범인 이화영, 이건 이제 집권 전이죠.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화영이 그때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 실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인 백정아 씨가 나와서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때 이재명, 그러니까 이화영에게 이 실토를 시킨 것으로 추정이 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그만두세요. 왜 이재명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만두세요 하고 통보했던 게 김현지입니다. 보좌관이, 이재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이화영의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이재명의 비리 연루 의혹에 다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재명에게 그 통보가 검찰 수사 통보가 오니까 전쟁입니다. 했던 그런 것들. 또 심지어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 환경 영향 평가에도 관여를 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이 집권하기 전이죠. 집권하기 한 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 김현지의 출신 대학에 왜 관심을 갖느냐.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 대학 나온 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이게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령 신구대학교를 성남에 있는 신구대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신구대 교수를 했던 사람이 산림청장이 돼버리죠. 그런데 그 김현지가 신구대를 나왔으면은 자기 이 교수를 그 사적인 인연으로 산림청장까지 시키는 거죠. 차관급까지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집권하고 난 후에, 그리고 강선우에게 또 전화를 해서 사퇴하세요. 자진 사퇴하세요. 한 것도 이 김현지다. 그러면 집권하기 전에 이화영 변호사에게 사퇴하세요.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하세요. 그럼 집권하기 한 후에 얼마나 막강한 이 위세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림청장, 뭐 그 신구대 아니더라도 본인하고 같이 성남에서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 7년을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니까는 그런 사람은 산림청장으로 앉히고 하는 게 이게 국정농단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국정감사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논란이 있으니까는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내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있고, 이 용산에서는 굉장히 보면은 이 상당히 그 공넘기기를 막 했습니다. 공넘기기.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 용산에서 뭐 결정할 문제다는 식으로 하면서 용산 눈치를 봤죠. 용산 눈치라는 게 이재명 눈치를 본 겁니다. 이재명은 이거 지금 진짜 민주당이 내보낸다고 국민하고 그 합의를 하면은,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하면은 이재명 화낼 텐데, 그래서 이재명 눈치를 막 보는 거죠. 그리고 용산에서는
이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러니까 그 합의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민주당으로 공을 넘기고 민주당은 용산의 눈치를 보고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현지 리스크가 엄청나게 불어나 버렸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생겨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하죠. 원래는 이 대통령실을 국정감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겠다. 워낙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인사개입 의혹이면은 뭐 산림청 같은 경우면은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뭐 다시 그 국감 정인으로 부르든지 또 다른 관련된 의혹들 뭐 백현동 의혹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한 6개 정도에서 6개 상임위에서 김현지를 불러야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터지니까 결국 이재명이 내보내지 마 라고 한 정황이 있습니다. 직접 그런 것은 알려지지 않지만은 딱 상황을 보면 알죠. 이 시점에 이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이재명이 내보내면 큰일 나. 지침을 줬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동안은 좀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국감 정인 채택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거 몇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 척 하다가 국감 그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김병기는 운영위원장도 같이 하고 있죠.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로 이 김현재를 지금 불러야 되는 상황이죠. 김병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현재 실장을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위 국감 등에 출석시킬 것이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인사가 정인으로 출석하는 게 당연하다. 정무비서관에서 빼돌려 버려서 부속실장으로 보냈기 때문에 새로운 정무비서관을 부르는 게 맞다. 자, 새로운 정무비서관 누구죠? 바로 김혜경 보좌하는 이부속 실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튕겨나서 그 맡고 있는 성남라인 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 지금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연휴 기간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불러야 된다. 지금 정무비서관이니까는 이러면서 김현지 보호에 나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인사가 정인으로 출석하는 게 당연하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일할 당시 인사 참사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야 한다. 그래야지 부를 수가 있다. 인사 참사 있었죠, 강선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론적으로 하는 말이고 겨우 이제 생각한 이 핑계가 현재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 떠난 사람을 왜 불러?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이 말이 다시 나옵니다. 김병기가 뭐라고 하느냐. 김 실장을, 김병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현재 실장을 상임위 6곳에서 국감에 부르겠다는 등 정쟁화시키는 건 명백히 야당이다. 자, 야당 탓으로 돌립니다. 6군데나 부르겠다고 한다. 야당이다.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책임을 이 국민의힘으로 돌리죠. 왜 6개 상임위에서 부르러 가느냐. 그러면 처음에 운영위 할 때 그냥 갔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안 가니까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합의를 하면은 뭐 운영위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잘 들어보시면은 당에서 김병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개 상임위에서 부르겠다는 건 정쟁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못 나가. 용납하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용산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두 곳에서 못 나간다고 하면서 똑같이 6개 상임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군가 시킨 거죠. 양쪽이 다. 이재명이겠죠. 이
경향신문, 좌파 매체죠. 경향신문에 오늘 기사가 나온 건데, 경향신문 기자하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통화하면서, 저도 이제 청와대를 많이 출입을 해봤는데, 여기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뭐 최고위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핵심 관계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한 수석급입니다. 수석급. 비서실장이면 최고위 관계자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이 아주 책임 있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용산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운영위 정도는 여야 합의로 정임 채택이 되면 나갈 수도 있었지만 6개 상임위에서 나오라는 순간 끝난 것이다.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원회 부른다고 한 순간 못 나간다고 우리는 판단했다. 지금 와서 운영위 정도는 나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6개 상임위는 못 나가. 민주당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현지 실장의 6개 상임위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 그런데 6곳에서 나오라는 순간 논의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김현지 국감 출석권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다. 운영위 국감에 나가면 왜 다른 데는 안 나오냐 할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도 안 나가. 손 털었어. 김병기하고 이 용산 수석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논란에서 정청래하고 전현희가 좀 도용했죠. 김현지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 논란에서. 그런데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뉴데일리가 단독으로 기사를 하나 썼는데 정청래가 작년에 이 야당 시절에 국회에 불출석하는 정부위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다. 정부 사람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다. 작년에 야당 시절에 국무위원과 정부 인사가, 그러니까는 김현지 같은 사람이 정부 인사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 경우에 불출석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를 했었다. 그런 겁니다. 전현희도 작년 6월 19일에 이와 유사한 처벌법을 발의를 했다. 해당 법안에는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자, 이 사람들이 그때 야당 때 발의를 했던 그대로 하면은 이 김현지는 징역 3년,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란에 왠지 정청래가 좀 조용하다, 전현희가 조용하다 했더니 이런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